고양이, 고양이, 꽃보다 고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글방에 글 읽어주는 집사 정민입니다. 피카레스크 소설 광화문 16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녀간의 서사는 3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 메커니즘은 같은 것일까요? 어쩜 그렇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고서도 없어지지 않고 매번 또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선가 반복되고 있는 인간만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나쁜 짓을 하면 곧바로 벌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아 아직 우리에게 정의가 아주 멀리 떠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피카레스크 소설 광화문 16번째 이야기 들어보시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다. 뉴스에서 연일 70년 만에 더위라느니 전력수급의 비상이라느니 하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사무실 에어컨의 온도를 최대한으로 낮춰놓아도 이내 더워진다. 서울의 역사사적에 오른다는 회사 건물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 안에서의 더위란 상상을 초월했다.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냉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머리를 식혀야 했다. 회사 문 앞에서 들어오는 미령과 마주쳤다. 미령아. 고대리.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옷이 다 젖었잖아. 미령은 겸연쩍 깨우고는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냉커피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회사 근처 테이크아웃 카페에서 냉커피를 받아들고는 길에서 급하게 마셨지만 정말 더웠다. 얼음이 순식간에 녹는 듯했다. 파란 하늘에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아 보았다. 알베르 까뮈의 소설 속 주인공 메르소처럼 땀이 뺨을 타고 목줄기까지 흘러내렸다. 알 수 없는 짜증이 몰려왔다. 이렇게 있다가는 아스팔트에 녹아 붙을 것만 같았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지표면은 낮의 뜨거움을 고스란히 흡수한 채 밤이 되자 그 열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오늘따라 미령은 움직임이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도 회사 어디에도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필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 직감하면서 퇴근을 하려고 사무실 문을 나서 회사 마당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벤치에서 미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령아,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보이지 않더니 여기서 뭐해? 아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나 남친하고 헤어졌어. 낮에 만나서 다 정리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영주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날씨도 더운데 맥주 한 잔 할 테야? 아니, 데려다 줄까? 그래, 그러자. 가자, 까짓것. 아니야. 더우니까 이따리온으로 가자. 거기서 에이드도 마시고 파스타도 먹고 와인도 마시자. 우리는 이탈리아노로 향했다. 땀이 흘러 이미 셔츠는 등에 붙어 있었다. 이탈리아노로 들어서자 바깥과는 달리 무척 시원하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우리는 에어컨 바람이 머무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에이드를 마시고 있을 무렵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자기야 이분이야? 에라나 인사해. 여기 K장, 상해 HSBC 개인 투자 상담역도 하시고 이 공안 쪽에도 발이 넓으신 분이야. 네, 반갑네요. 주혜란입니다.
네, 고소 K자입니다. 이거 받으시라요. 요거 이 중국 장백산에서 이 천연의 예술을 먹고 자란 백산삼을 이 석 달 열을 하고도 하루도고와 온갖 한약재를 넣어 푹 달인 이 배고과입니다. 이 귀한 분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라요. 전 뭐냐? 이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 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더니 심란한 판에 한수를 더 뜨네. 미령은 레드와인을 마저 따르며 한심한 듯 세 사람을 쳐다보았다. 저기 주혜라 씨 아니야? 저 남자들은 뭐지? 지금 남의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바꿀 수 없는 거 기분 좋게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는 게 좋겠어. 개인사라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너 그 남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아니 무슨 영사관 직원이라고 했잖아. 돈이 왜 없다는 거야? 이 소비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 미령과 가볍게 한 잔씩 더하고 헤어져 택시를 태워주고 돌아서는 광화문에선 뜨거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연신 땀을 흘리고 8월 중순이 되었으나 폭염은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미령은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연차를 내고 휴가를 떠난다는 메시지만 받았을 뿐이었다. 직원 대부분은 여름 휴가를 갔다 왔으나 미령은 늦은 휴가를 떠난 것이다. 우리가 다시 더위에 지쳐가고 있을 무렵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혜란이 집에서 자살 기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며칠 뒤에나 그 집에서 연락을 해와 급성 맹장 수술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이미 이런저런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기 시작했다. 퇴근을 하려는데 미령에게 문자가 왔다. 약속 없으면 이탈리아노로. 그녀로부터 자주 받는 문자였지만 오늘은 상당히 반가운 문자이다. 몰라보겠는걸? 이탈리아노로가 내 눈앞엔 짧은 머리 커트를 하고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 모자를 쓴 미령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잘 지낸 거야? 여행 갔다 온 거야? 뭐 여기저기. 지금 괜찮아졌어. 근데 혜란이 무슨 일이 있다면서? 나는 혜란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회사에서 말이 많은 건 사실이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혜란이 그때 그 남자하고 사귀었대. 그때 옆에 앉은 그 사람이 남자친구였구나. 아니, 그때 그 중국 남자 말이야. 그때 옆에 있던 남자는 남자친구 맞아. 그런데 그 중국 남자가 혜란이한테 전화해서 몇 번 만나다 사귀게 되었대. 그러면서 혜란이가 그 남자한테 돈을 제법 빼앗겼나 보더라고. 참.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너 몸 조심하고 더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짜고 혜란이 가지고 놀다가 이 돈을 그렇게 빼돌려서 나중에 투자회사로 혜란이 엄마가 찾아가서야 사기당한 걸 알게 되었대. 그것도 그 사람들 몇 건의 사건에 연루된 걸 이 경찰에서 첩보를 접수해서 내사 들어갔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다툼이 생겨서 흉기를 휘두르고 뭐 살인미수 상황까지 간 게 뉴스에 작게 보도까지 되었대. 그 중국 남자는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뭐 어디서 들었는지는 말 못해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